안녕하세요. 상쾌한 배변 배진성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공정위에서 넥슨에게 110억 원대의 과징금을 때린 아이템 확률 조작 사건에 대해서 말씀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럼 넥슨이 도대체 메이플스토리에서 무슨 짓을 했길래 이제 공정위에서 이런 막대한 과징금을 내렸는지 저도 사실 예전에 메이플스토리를 잠깐 한 적은 있었지만 요새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잘 몰라서 한번 살펴봤는데요. 첫 번째는 인기 옵션의 확률 조작, 저희가 이제 보드방이라고 표현을 하던데요. 보는 이제 보스 공격력, 드는 이제 드랍 아이템 확률 증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방은 이제 방어 무시, 이 세 가지 옵션에 대해서 큐브를 통해서 이 옵션이 나올 확률을 낮춘 거죠. 이게 바로 첫 번째 행위고요. 그리고 두 번째 행위는 선호 옵션들이 같이 나올 수가 없게 만들어 버린 겁니다. 이런 이제 선호 옵션들만 나올 수 있는 그런 확률 자체를 아예 0%로 만들어 버린.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블랙 큐브라는 이 아이템의 확률을 낮춰버린 겁니다. 최초에는 1.8%의 확률이었던 것이 점진적으로 낮아져서 1.0%, 1%까지 낮춰졌던 이런 행위인데요. 넥슨은 이제 이 세 가지의 행위를 통해서 게이머들, 소비자들을 기망을 했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막대한 과징금을 부과한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넥슨은 아이템 확률 공개가 의무였던 그 시기가 아니기 때문에, 비록 확률 공개에 대한 의무나 업계의 기준이 마련되지 않은 시점에 일어난 일이지만 정말 많은 용사님들께 큰 실망감을 전해드린 것은 분명한 저희의 잘못입니다. 제가 이제 공정위 사건을 많이 진행한 입장에서는 이 확률 공개 여부가 중요한 부분이 아닌 것 같습니다. 소비자들한테 알리지 않고 임의로 낮춘 부분, 이 부분이 이제 문제가 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확률을 점차적으로 낮춘 겁니다. 소비자들이 이런 아이템을 구매를 해서 좋은 옵션을 띄우는 것에 그 기쁨을 느꼈을 텐데요. 그 확률이 점차적으로 낮아짐에 따라서 어떻게 되느냐, 소비자들은 더 많은 돈을 쓸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또 공정위가 이런 막대한 과징금을 내리게 된 배경이 있을 텐데요. 그것은 사실은 넥슨 내부 자료에서 이 소비자들을 기망할 의도가 너무 명백하게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애초에 그 넥슨 내부 자료에서조차 이렇게 확률을 변경을 해야 소비자들이 더 많이 구매한다, 이런 내용들이 나와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내용을 근거로 높은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큐브 같은 거를 구매한 사람들은 손해배상으로 받을 수가 있나요? 네, 그 부분에 있어서는 좀 여러 가지 쟁점들이 있을 텐데요. 가장 우선적으로는 소멸시효라는 것이 있습니다. 일정 기간 동안 돈을 돌려받아야 되는 돈을 받지 않으면 그게 없었던 걸로 되는, 소멸시효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제 넥슨의 행위는 이제 불법행위라고 표현이 돼요. 법을 위반한 불법행위라고 표현이 되는데, 일반적으로 불법행위의 소멸시효는 불법행위가 발생한 날로부터는 10년, 그 불법행위인 것을 안 날로부터는 3년입니다. 사실은 지금 이제 10년이 넘게 이런 큐브 아이템을 판매했기 때문에 2014년 이전의 행위에 대해서는 사실은 넥슨한테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를 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그 이후의 거에 대해서는 이 공정위 판단이 난 이후에 한 3년 내에는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결국은 중요한 점은, 그럼 내가 얼마나 돈을 청구할 수 있냐, 이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을 속인 것, 소비자가 어떠한 손해를 받는지, 그 손해 금액은 얼마인지는 사실 굉장히 산정하기가 어려운 문제입니다. 기존 확률대로 했을 때 기대값이 100%가 되는 게 100만 원을 투자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했을 때 이 넥슨이 확률을 조작을 해서 내가 200만 원을 써야만 내가 원하는 옵션이 나오도록 되어 있었다, 그럼 이제 사실은 100만 원이 손해 액수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100%의 손해가 인정되는 경우는 흔치 않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 감액될 여지는 있겠지만, 이론적으로 봤을 때는 그 내가 원하는 옵션을 뽑도록 더 많이 돈을 투자를 하도록 한 그 액수가 손해 액수가 기준이 될 것입니다.